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와 비둘기, 파월 2회 연속 동결로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 속에서 금융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인플레 수치를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을 했는데 물가가 어쨌든 안정화되고 있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물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보다 훨씬 더 달달해지고 따뜻해진 파월, 그 효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연준이 드디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서 2회 연속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면서 그동안에 정말 무서운 매파적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완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진 걸로 제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금리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무위원과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좀 들어온 것 예.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1월 FOMC 평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목에도 있듯이 비둘기라는 표현이 사실 좀 맞을 것 같고요. 이거 비둘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예, 사실상 저는 9월 달에는 상당히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네네. 실제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9월 FOMC 끝나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속등을 하면서 우리가 2013년에 얘기했던 긴축 발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렇죠. 상황들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12월 FOMC는 다소 우려는 사실은 했습니다. 우려는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고 또 조금 더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측측도 해볼 수 있는 조금은 상당히 좀 시장에 긍정적이었던 어떤 회의 또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매파적 동결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이제 2회 연속 동결을 했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파월이 한번 이제 마지막을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요 뒤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십니까? 12월 FOMC 저는 동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12월 있고요. 역시 그러니까 동결이다. 지난 예. 9월 달에 시장이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제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죠. 이제 그 연준 그렇죠.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리겠다고 이제 나름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써놓은 것들이 올해 2번 인상으로 사실은 이제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라는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점도표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꼭 9월 달에 점도표를 12월 달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12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워낙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사항들 또 미국의 재정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커지고 있어서 파월 의장이 그거를 이제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동안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거를 잡아야 사실은 경기에도 좋고 향후에 이제 미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지만 오늘은 금리가 오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경제 주체들이 있다.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한 얘기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왔다라는 좀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오늘 좀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띈 것이 그동안 이제 인프레라든지 이러한 가장 주된 요인이 사실 노동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물가 압력을 높였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 뭐 이제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가를 하면서 노동 공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는 결국 물가 자체가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좀 저희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급락을 한 것도 그렇죠. 아마 그러한 좀 시장의 평가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마무리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으로 막 그때 잭슨 미팅에서 힘들 것이다.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네. 느낌의 말을 했다는 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국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금리 이 국채 금리 이 10년물 상단을 좀 그럼 제한을 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 뭐 나오는 지표의 결과가 조금 변수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5% 초반대까지 이제 올라갔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단 자체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씌워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미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내용 또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조금 약화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하나 수급 여건이고 네네네. 하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여건이라는 부분 자체는 미 재무부에서 생각보다는 많은 국채를 이제 찍어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채 금리를 올렸었는데 최근 발표된 재무부의 어떤 지금 4분기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 국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줄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금리의 어떤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3분기 성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네요. 경기가 좋다는 게 예. 고용 시장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좋은 거 강한 거죠. 미국이 된 뭐 예. 이게 기축 통화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또 하고요. 한편은 뭐 어느 분들은 이제 미국이 이모진 국가가 됐다라는 이모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도 사실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패권을 사실은 갖고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중장기적인 얘기고 이제 3분기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4분기, 1분기로 갈수록 여하튼 좀 금리 부담도 있고 또 고용 시장도 조금은 이제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면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보면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함수인데 물가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성장도 둔화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또 거기다 수급까지도 도와주는 이러한 국면에서 보게 되면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 5% 상단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상당히 조금은 이제 안정을 좀 안정세. 찾아갈 수도 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FOMC 당연히 금리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로 돌아가고 오늘 또 국내 증시도 더불어서 좀 반등을 했고요. 게다가 또 환율,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서 오늘 꽤 많이 좀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인데 이 긴축 발작 리스크가 이제는 좀 멈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9월달 이후에 저희 뭐 국내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주식도 뭐 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사실은 이 발작 증세 자체가 더 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국채 금리의 영향, 미국 국채 금리 영향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리스크를 또 우리는 또 받았고요. 네. 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가 이제 부채 리스크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또 최근에 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뭐 영끌 비슷하게 사실은 부채를 많이 갖다 쓰면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연말을 앞두고 좀 국내 여러 가지 좀 원화 시장에서 조금 자금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여기서 뭐 당장 뭐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또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리긴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여하튼 저점 다지기 자체는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승분을 뭐 다 반납을 했으니까 다시 뭐 시작하는 증시가 좀 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참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뭐 소비재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덜 팔리게 되고 뭐 당연히 뭐 자동차라든가 뭐 TV라든가 뭐 경기 침체인데 TV 바꾸겠어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자동차 바꾸겠어요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그래도 현대차도 오늘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고요. 상승했다 그 상승분을 거의 뭐 반납하고 오늘 좀 종가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능성을 배제할 예, 수 그러니까 없다. 지금 네. 미국의 금리 수준이 뭐 떨어졌다 해도 여전히 4% 후반대고요.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8%.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그 카드 대출 론 자체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게 다시 상환되는 요즘 거기 문제가 좀 생기고 예, 있다는 이야기 연체율 자체도 올라가고 하는 네. 이런 상황들이어서 보면 조금 곳곳에 뭐 미국도 좀 성장에 대한 둔화 요인들이 분명히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뭐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사실은 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좋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경제가 이러한 고금리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실업률이라든지 또 일자리 수는 이미 뭐 감소 쪽으로 돌아섰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인구적인 문제도 있고 말씀드린 리쇼어링 효과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지금 상황들이어서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타이트함이 뭐 좀 전에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실업률의 급등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갖고 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참 대단한 나라인 것 네.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도 사실 금리 차이가 미국이랑 꽤 많이 났어요. 역대 최고죠. 2.25% 차이가 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한국은행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겠죠.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을 내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선제적으로 한번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거든요. 한은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동결 분위기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보고 동결로 갈 있고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만약 한은이 여기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조금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그건 이제 그래요. 주식시장 이러한 것들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부채가 계속해서 이제 이 상황에도 이 수준에서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한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동산 시장 자체에 또 잘못된 어떤 신호를 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뭐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부채,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 경고 목소리를 사실 냈듯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신호를 하나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가 뒤늦게 물가 자체가 너무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는 전망이 조금은 어긋나는 그래서 다음 달에 자칫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4%가 넘어갈 수도 있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달이 이번이가 3.7%가 3.8%가 나왔죠. 3.8%가 네, 나왔습니다. 3.8%였는데 다음 달에 전월비 기준으로 해서 0.1%만 올라가게 되면 그러네요. 4%가 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뭐 소주값이라든지 뭐 맥주값 이런 거 공산품 가격이 다 올랐고 또 신선 다 뭐 올랐어요. 김장철을 네. 앞두고 지금 배추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썩이고 있어서 아니 어디 가서 둘이 가서 밥 먹잖아요. 요즘 3만 원 그냥 네, 그냥 맞습니다. 3만 원 나와. 네, 이거 10만 원짜리 장 들고 와가지고 장 보면은 10만 원 금방 그냥 뭐 사지도 않는데 10만 원.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 압력 자체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들여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뭐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동결적으로 계속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뭔가 리스크가 있는 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한은도 이 미국의 이 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해 좀 따라갈 네.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 신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네, 작년에 예. 있었죠.
이제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한번 좀 난리가 났었고 또 SVB, 뭐 실리콘밸리뱅크 그때도 저는 사실 그때 모든 투자를 다 접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는 전 투자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드머니들을 다 빼가지고 저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잘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모습들은 좀 뭐 곳곳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지뢰가 좀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지뢰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뭐 부채와 연관된 지금 부동산 PF도 해결이 안 되고 얼마 전에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좋다라고 하는 청담동의 부동산 PF도 사실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사실 문제가 또 생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내년에 사실은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ELS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기가 내년에 한 상반기에 6조 정도가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H지수 생각하면 그 대부분 다 낙인 손실이 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사실은 그 연체율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벌써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국내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금은 이제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옆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자체도 뭐 당장 위기로 같이 번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또 나서서 예, 막고 있지 또 않습니까? 하나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동 리스크를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상당히 계속 뭐 어지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유가 쪽은 상당히 안정을 좀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국내에는 상당히 좀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또 국내 수출 경기가 또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을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FOMC 회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투자의 맥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당첨자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들께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의 스타킹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생방송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